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수학에서 공학적 도구, 게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교육에서 공학적 도구 활용 의의를 살펴보고 알지오매스와 동그라미의 사용법을 경험해보며 수학교육에서 게임의 활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 수업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 개념화, 형식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학적 도구 활용의 장점 및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학적인 도구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은 아이들이 개념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사고력 중심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너무 복잡한 계산이나 문자식의 처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즉,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초등에서 파이라는 개념을 3.14라는 수로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가 소수의 형태를 지니다 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라는 식을 알고 있더라도 곱셈이 안 돼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계산기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학 교육 학습 원리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나 역동성의 원리 구현에 공학적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직관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학적인 도구는 형식적인 증명이나 개념학습의 전 단계에서 그래프, 애니메이션,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학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학적 도구들도 그 수업의 단위 수업 목표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수학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의점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학 교구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공학적 도구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예와 시뮬레이션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이해에서 넘어가 반드시 이것을 개념화하고 형식화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수학 수업에서 공학적인 도구는 어디까지나 수업 과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학적 도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 모든 수학적 내용을 가르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할 때 메타인지적 이동의 위험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익히지 않고 공학적 도구의 사용법을 익힌 데 집중한다면 목적이 수학 교육이 아니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시에 공부하게 될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수학 교육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교육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에서는 공학적 도구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학적 도구는 계산기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수학 교육의 대부분의 시간에 계산 기능의 숙달에 사용하였지만 사칙 계산의 의미와 기본 원리를 지도할 때를 빼고는 학교 수학에서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의 활용은 아직까지 여러 수학학자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와 활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나뉘어지는 추세인데요. 수학교육에서 계산기가 유용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복잡하고 긴 문제는 계산기를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고요. 평균값, 분산값 같은 복잡한 계산에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계산기 활용을 전 추천하는데요. 규칙성이나 패턴 찾기 기회를 찾는 것을 계산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4 곱하기 34, 334 곱하기 334의 값을 구해보고 이를 이용하여 33,334 곱하기 33,334의 결과를 예측하고 구해보는 것이죠. 계산기에 곱하기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서 수가 변화하는 형태를 찾아보고 규칙성을 찾아보는 등의 행동도 간단한 규칙 찾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지오매스와 통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알지오매스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그려보고 속성을 탐구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고요. 통그라미는 통계 그래프를 활용하여 통계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수학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교육에서 게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에서 게임을 활용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수학 수업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학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신장시킬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연산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흔히 게임을 학습 목표 달성 이후에 보상 또는 기능 숙달을 위한 연습 기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학에서의 게임의 목적과 효과를 알아보고 수학 수업에 게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수학 교육에서의 게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알아봤던 보드게임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면으로 할애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수학적 게임의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학교육에서 게임은 가장 큰 효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란 것입니다. 수학 수업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으냐는 학습자의 참여에 따라 있는데요. 게임을 한다는 것은 곧 자발적 참여를 말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습 기회가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심화시키고 또 그 개념을 복습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활동들은 수학적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동안 의미 있는 연습 기회를 가지게 되죠. 프로이덴탈은 게임을 가리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맥락이라고 표현하며 수학 교육에서 게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GeoMaths의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탭을 보시면 세로 만들기, 열기, 저장, 출력, 인쇄 등이 있고요. 화살표는 선택, 속성 변경, 색깔, 모양, 쌓기나무 만들기, 연결 큐브로 쌓기, 각기둥과 각불, 원기둥과 같은 입체 도형 만들기, 그 다음 정다각형 만들기 같은 기능 등이 있습니다. 쌓기나무를 클릭하시면 마우스가 있는 부분에 쌓기나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도형판을 주고 원하는 위치에 쌓기나무를 쌓은 다음 판을 움직여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아래에서 본 모양을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큐브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에 연결 큐브를 쌓아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입체 도형을 선택하여 꼭지점의 갭수를 입력하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각기둥을 선택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각기둥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시점 전환 버튼을 이용하여 각기둥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웹 기반의 통계교육 소프트웨어인 동그라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동그라미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기간 내 한정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는 설문지를 만들고 그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 포스터를 만들거나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지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설문 제목, 응답 기간, 대상자 설정, 참여수 설정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제목으로 한다면 자기가 만들 설문에 대한 설명을 적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고 확인을 눌러서 질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일 경우엔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이 아닐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응답 요약은 단일, 복수, 선호도 선택 등으로 할 수 있고 저는 단일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추가할 때는 질문 추가 버튼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 때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장을 하고 마이 페이지에 나의 설문지로 가시면 내가 만든 설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